안녕하세요. 시크릿시 마지막 챕터 3을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죠. 함수와 포인터입니다. 저희는 먼저 함수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함수는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이에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고요.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아래 실행 결과를 코드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위에 보니까 두 줄이 이렇게 있네요. 길게. 그리고 안녕하세요 출력. 또 줄이 두 줄이 있네요. 이 강좌는 뭐입니다? 시크릿시 강좌입니다. 또 두 줄이 있고 C 언어는 뒤로 갈수록 재밌습니다. 또 두 줄이 있고 이제 마지막 챕터이니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또 마지막에 또 두 줄이 있네요. 이것을 코드로 한번 짠다면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줄을 프린트F 하는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하는 또는 복잡하고 조금 긴 코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코드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일까요? 조금 지저분해 보일까요? 아니면 좀 어지러워 보이겠죠? 특정한 기능을 하는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저희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코드의 활용성이 높아지고요. 프로그램의 관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함수인데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을 함수 정의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제 먼저 함수를 정의해 볼 거예요. 이 코드는요, 앞에 이 코드를 함수로 따로 정의해서 구현한 코드인데요. 앞에 코드보다는 훨씬 보기가 편하죠. 아직 저희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보기는 편하구나. 이거는 느끼실 수 있겠죠. 먼저 함수의 형태를 볼 텐데요. 함수의 형태는요. 아래에 파란색으로 박스 되어 있는 부분이 함수의 기본 형태고요. 먼저 위에 부분은 함수 헤더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반환형, 함수명, 매개변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수 헤더에는 반환형을 써주고 함수 이름은 저희가 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옆에 매개변수라고 있습니다. 함수 헤더에는 반환형, 함수 이름, 매개변수를 씁니다. 매개변수는요. 함수 외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외부와 매개가 되는 변수라고 해서 매개변수라고 불립니다. 반환형이라는 건요. 함수에 리턴되는 값에 자료형을 써주는 것입니다. 이 함수의 내부를 보면요. 리턴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리턴, 리절트 해서 리절트 값을 리턴해라 이 뜻인데요. 리턴의 의미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리턴되는 뒤에 값이 리절트인데 리절트는 현재 자료형이 뭐죠? 정수형이죠. 정수형 자료형 리절트를 리턴해 준다면 앞에 이 반환형 부분에는 int 이렇게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함수의 몸체는요. 반드시 중괄호로 시작과 끝을 나타내 주셔야 하고요. 몸체 안에는 수행할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리턴문은요. 호출된 함수 안에서 외부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함수 헤더에 쓰는 반환형은 리턴되는 값의 자료형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리턴, 이 자료형이 정수형이라면 여기에는 in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리턴 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개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1개만 가능하고요. 없을 수도 있지만 없을 때는요. 앞에 자료형을 쓰는 부분에 void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매개 변수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1개, 2개, 3개, 4개 뭐 전부 다 가능합니다. 매개 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의 지역 변수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void라고 써줍니다. 이 앞부분에서 리턴되는 값이 없다면 이게 없다면 여기는
void 함수명, 매개 변수도 없다면 void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은 굉장히 다른데요. 저희가 함수를 정의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void, hello, void 이렇게 있는데요. 리턴되는 값이 없으니까는 void, 함수 이름은 hello, 매개 변수도 없으니까 void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함수 안에는요, printf, hello world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다고 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했죠? 그렇죠. printf 하고 적어줬죠. 마찬가지로 저희는 메인 함수에서 hello라는 것을 함수 이름이죠. hello라는 함수 이름을 여기에 적어주게 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메인 hello 호출하게 되면은 hello world가 실행이 됐네요. printf 안녕하세요. 그 다음 줄 hello가 또 호출이 됐네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 함수 실행 printf 이 강자는 시크릿이 강자입니다.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또 다음 줄 또 hello라는 함수 이름이 써 있는데요. 이렇게 함수 이름을 쓰는 것을 함수 호출이라고 해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함수 외부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로 입력되는 값을 받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했는데요. 매개 변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변수 선언과 같으므로 자료형을 같이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abc라는 함수는요. abc라는 함수를 위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이 void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 함수는 리턴되는 값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함수 이름은 abc고요.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네요. printf 매개 변수 x는 %d에서 x 값을 출력. printf 매개 변수 y는 %d에서 y 값을 출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함수를 정의했다고 해서 함수가 바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코드에서 무조건 메인부터 실행이 됩니다. 메인 abc 호출. 그래서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는 여기에 인수로 두 개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3이랑 4를 넣어주면은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x 안에는 3이 들어가고요. y 안에는 4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x 안에는 3, y 안에는 4 해서 이 부분이 출력이 되고 끝났죠. 그럼 끝나면 다음 줄 ABC 호출하면서 또 이번에는 5랑 6을 넣어주네요. 그럼 5는 x가 받고 6을 y가 받아주네요. 그러면서 얘를 출력해 주겠네요. 또 그러고 끝났죠.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와서 ABC 7, 8을 넣어줬으니까는 printf 7, 8 이렇게 해줬네요. 간단하죠. 이번에는 return이라는 거 함수의 반환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return이 들어있네요. 함수 정의 부분에 return sum 있는데 sum은 뭐죠? 정수형이죠. 정수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int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럼 이 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int abc, int x, int y 그러면은 return 값은 정수형이고 함수 이름은 abc고 매개 변수는 정수형으로 두 개인 함수가 위에 정의되어 있네 하면서 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int a 변수 선언 abc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3, 4를 넣어줬네요. 그러면 x 안에는 3이 들어가고 y 안에는 4가 들어가겠죠. 썸에다가 3 더하기 4, 7이 되겠네요. 7이 들어가고요. return 7 하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요. 7을 return해라. return이라는 건요. 함수가 호출된 자리에 그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7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A는 7 하게 되면 뭐죠? A 안에는 7이 대입되게 되겠죠. printf 7 하게 돼서 얘가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또 밑에 줄에 보시면 A는 ABC 호출이 또 됐네요. 그러면은 호출됐으니까 이 함수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5랑 6을 넣어줬네요. x 안에는 5, y 안에는 6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와 6의 덧셈 결과를
sum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그럼 11이 되겠네요. return 11 하게 되면은 이 return되는 11이 어디로 온다고요? 바로 함수가 호출된 자리,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A 안에는 11이 들어가고 printf A 하게 되면 11 출력. 그렇죠? 잘 되죠? 여러분, 함수에서는 이렇게 함수의 정의, 함수의 호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의 이 반환만 잘 이해해 주셔도 함수는 다 이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함수의 실행 순서를 한번 볼까요? 먼저 샵 include int 플러스 함수가 정의되어 있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int 마이너스 함수가 정의되어 있네. 마이너스란 함수가 정의되어 있네. 하면서 넘어가고요.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하죠. a라는 변수 선언. 그 다음에 플러스 함수 호출. 그러면은 플러스 함수가 호출돼서 3, 5를 넣어줬으니까 3, 5. 그러면은 3 더하기 5는 8. 8을 리턴해라. 어디로? 호출된 자리로. 그러면은 A 안에는 8이 들어가겠네요. printf 8 해서 8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함수가 호출이 됐네요. 3, 5를 넣어주고 그럼 n 안에는 3, m 안에는 5가 들어가고요. 3 마이너스 5를 리턴해라. 마이너스 2가 리턴됩니다. 어디로? 이 자리로 리턴이 되겠죠. 그럼 A라는 변수 안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요. printf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가 출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함수의 실행 순서를 적어 놨는데요. 이렇게 함수에서는 함수의 함수가 정의되고 그 다음에 호출되고 뭐 반환되고 이런 실행 순서만 이해해 주셔도 아무리 복잡한 함수를 만나셔도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정수를 4개의 변수로 전달받아 큰 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먼저 이 부분은 함수 정의, 정의되어 있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수 선언, a, b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3이랑 4를 넣어줬으니까 x 안에는 3, y 안에는 4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면 지금 현재 x는 y보다 작으니까 else 부분으로 가겠네요. return y 하면 뭐가 나오죠? 4죠, 4. 4를 리턴해라. 어디로?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이 자리로 4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바로 4가 들어가겠네요. printf 4 해서 4 이렇게 출력이 잘 됐네요.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에는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메인 함수 위에다 했었는데요. 메인 함수 밑에 함수 정의가 있다면요. 함수 원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함수의 원형이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보세요. 여기 함수 원형이 써 있는데 함수 원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변수 선언 이제 뭔가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함수가 뭐가 있네. 이건 뭐지?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위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에러로 오타를 쳤나 보다 하고 표현을 해줄 텐데요. 이렇게 함수가 밑에 정의되어 있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알려주냐면요. 이 함수의 형태죠. 반환형은 정수형, 함수의 이름은 ABC, 매개 변수가 2개인 함수가 밑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고 위에 써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인부터 시작을 하니까 A 변수 선언, 함수 호출, 위에 함수 원형이 있었지. 그럼 어디엔가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겠구만 하면서 밑으로 가서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네 하면서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죠. 이번에는요, 미리 만들어진 함수인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앞에서는 저희가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봤다면 미리 만들어진 함수는요, printf, scanf와 같이 저희가 많이 쓰는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printf, scanf를 쓸 때는 뭐가 필요했었죠? 그렇죠. stdio.h라는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이 필요했었죠. 그 외에도 수학 연산과 관련된 헤더 파일도 많고요. 문자열 처리 관련 헤더 파일도 있고요. 시간 처리 헤더 파일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실 수는 없죠. 그때그때 코드를 짜면서 이러한 함수가 있겠구나 느낌이 오시면 아마 찾아보시면 대부분 이런 함수들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을 것입니다. 챕터 3의 마지막 포인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변수와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CPU는 뭔지 아시나요? CPU란 중앙 처리 장치로 컴퓨터에 연산을 해주는 거고요. 메모리라는 걸 이제 배울 텐데요. 메모리, 램이라고도 부르죠. 컴퓨터가 모든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이 램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램은요, 1바이트의 단위로 되어 있고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요. 저희가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했다고 해볼게요. 정수형 변수 A 이러면 어떻게 되죠? 변수가 선언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게 되면요. 이 공간은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메모리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요. 메모리 공간에 이런 공간으로 변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4바이트의 크기만큼 A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변수는 메모리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소를 이제 알고 싶은데요. 주소를 알고 싶을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바로 주소 연산자, 이 %, 표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변수 A가 메모리상에 이 부분에 만들어져 있다면 여기 이 부분이 변수 A의 주소가 되는 거고요. 변수 A의 주소를 알고 싶다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A는 변수 A의 주소입니다. 저희가 printf A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A의 값이 나오죠. printf %A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변수 A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럼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포인터는 주소를 담는 변수예요.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변수입니다. 그런데 포인터로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는 값이 주소를 담는 거예요. 포인터도 변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변수와 마찬가지로 선언을 먼저 해주셔야 포인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실 때는요.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때는 int a 이러면은 정수형 변수 a를 선언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정수형 포인터 변수 p를 만든다면 int 별표를 붙이는 거예요. int 별표 p 하면요. 이 p라는 변수는 이제 포인터 변수로 쓸 거다. 그 뜻은 p 안에 들어가는 값은 주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볼까요? 변수 선언, 포인터 변수 선언, p에다가 %a, 이건 뭐죠? 변수 a의 주소를 대입해라. 이 뜻입니다. 변수가 있고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고요. 이 변수 안에 변수 a의 주소를 대입해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한번 포인터를 써볼까요? 아직 완전히 쓰는 건 아니지만 포인터를 알아가는 단계니까요. 변수 선언, 포인터 선언, 포인터에다가 변수 A의 주소를 대입했습니다. printf p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포인터 안에 들어있는 값, 즉 변수 A의 주소를 출력하는 거겠죠.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포인터 변수, 포인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해해 주시면 포인터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 안에 있는 값을 참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int a는 10 하면은 변수 a에는 10이 들어가게 되겠죠.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했습니다.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했고요. p 안에는 a의 주소를 담았어요. p 안에는 a의 주소. 그렇다면 저희는 p를 가지고 그 p가 가지고 있는 주소 안의 값을 참조하고 싶을 때는요. 바로 이 간접 참조 연산자 별을 사용하는 거예요. printf, 여기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고칠까요? 예, printf
별표 P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P는 현재 지금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별표를 붙이게 되면요. P가 가지고 있는 주소 안을 보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포인터 P는 현재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가지고 있는데 별표 P를 하게 되면은 A의 주소 안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A의 주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바로 10이 들어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 주셔도 포인터는 다 이해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 집중해서 봐주세요. int a는 10, 그리고 뭐예요?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했네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 p에 a의 주소를 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printf %a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바로 a의 주소가 나왔네요. printf a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a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printf p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p의 값, 즉 p는 현재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a의 주소를 출력을 했습니다. 똑같죠? 마지막으로 printf 별표 p 하면요. p가 가지고 있는 주소, 이 주소죠. 이 주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A의 주소였으니까는 A 안에 들어있는 값은 10이었죠. 즉 1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인터는 이게 다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변수 A에 10을 대입했고요. 변수 B에는 20을 대입했습니다. 포인터를 선언하고요. 처음에 포인터에다가 A의 주소를 대입. 그래서 출력하면 뭐가 나오죠? A의 주소 나오죠? %A 하면 A의 주소, printf A 하게 되면 A의 값 10이 나오겠네요. P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A의 주소가 나오게 되겠죠. 별표 P 하면 여러분 뭐 나올까요? P는 현재 A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10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10이 나오겠네요. 다음 줄 보니까 P에다가 이번엔 B의 주소를 담았습니다. B의 주소 출력, B의 값 출력 20. 그래서 P 출력하면은 B의 주소 출력, 마지막으로 별표 P 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죠. P는 현재 B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 안에는 바로 20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보시면 A의 주소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포인터 어렵지 않죠? 포인터는 이렇게 주소를 담는 변수고요. 그 안에는 주소를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인터는 주소를 담는 변수고요. 주소를 담는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주소가 나오겠죠. 그런데 포인터를 가지고 그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을 참조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별표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인터 이게 다입니다. 챕터 3에서는 함수를 정의해보고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의 반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어떠한 원하는 기능을 따로 묶어서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한 부분을 실행하고 싶을 때는 바로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에서 그 호출된 자리로 값을 돌려주고자 할 때는 함수의 반환이라고 해서 리턴문을 썼었죠. 마지막으로 포인터를 봤는데요. 포인터는 뭐라고 그랬죠? 주소를 담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를 먼저 선언을 해야 됐고, 포인터를 사용하실 때는 주소를 담아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주소 안에 있는 값을 참조할 때는 간접 참조 연산자 별표를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C크래시 챕터 3까지 마무리를 다 지었고요. 여러분들께서 C 언어를 어느 정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챕터 3까지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